안전성 평가연구소 이규홍입니다. 제가 이쪽에서 나올 줄 알았죠? 반대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왕중왕전 안내해주는 그 링크에 보면은 옛날에 했던 제 강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조금만 하고 다른 얘기들을 이제 하고요. 아까 제가 큰 미션을 갖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승은 이제 매미 선생님하고 권윤섭 박사님이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오늘 오신 이 많은 미래의 과학자들을 독성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독성학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는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것들을 좀 인상을 좀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제 미션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뒤로, 오늘 순서는 꿈을 이룬 사람, 그 다음에 미래의 과학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과학자, 독성학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 얘기, 이런 얘기를 이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예요. 귀엽죠? 네. 지금은 좀 귀여운지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과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도 과학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대명사예요. 아인슈타인이 과학자야. 그래서 저도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과학자의 정의를 보면 그때 당시 정의예요. 과학 분야에 석사 이상 학력 소지하고 현재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예요. 저는 지금 안전성 평가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단장을 하고 있고요. UST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독성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과학자죠? 독성학자 과학자입니다. 저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럴 때 한번 파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물리학 박사예요. 원래 독성학 박사가 아니라 물리학 박사인데, 물리학을 하다가 이제 이 독성학의 매력에 빠져서 독성 연구에 아주 심취하게 됐습니다. 독성학 연구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공로로 보건복지부상도, 장관상도 받고, 그 다음에 논문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올해 2019년도에는 한국독성학회에서 학술 대상까지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꼬맹이가 이렇게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훌륭하다는 말은 좀 낯뜨겁지만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과학자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게 저죠. 이 과학자가 제가 오늘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여기 미래에 이렇게 과학을 즐기고 과학을 어떻게 과학에 대한 것을 배우고 즐기려고 온 이 분들이 미래에 아마 과학자가 될 건데요. 미래에 이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독성학이 뭔지 조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치고 죽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보면은 이제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가 봄 정도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몰랐지만 원인을 모르는 어떤 폐 손상 질환, 원인 미상 폐 손상 질환이 돌고 있다, 이것을 인지했어요. 그래갖고 아산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럼 아산병원에서는 뭘 하냐면 역학조사 연구팀을 구성을 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연구위원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과연 이 원인 미상 폐 손상이 벌어졌을까? 역학조사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은 전부 다 가습기를 썼대요. 또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가 역학연구 결과 원인 미상 폐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몰라서 이제 제가 하는 흡입독성 분야에 가습기 살균제 가지고 흡입독성 연구를 해서 진짜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하는 것이 사람한테 이런 손상을 입혔는지를 확인하자,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 급성 폐렴 위험이 47배 높아진다는 그런 설문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요. 저희가 동물에게 흡입독성 시험을 해서 동물의 폐 조직이 사람의 폐 조직에 나타났던 병변과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되면, 재현이 되면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사람한테 이런 폐 손상을 일으켰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시장에 나와 있던 굉장히 많은 가습기 살균제를 쭉 보니까 PHMG라는 물질이 주요한 물질이었어요. PGH라는 물질도 있었고 CMIT, MIT라는 물질도 있었죠. 저희가 이 세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흡입독성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동물 챔버에다가 쥐를 놓고요. 1개월 정도 흡입 노출을 시키고요. 3개월 정도 흡입 노출을 시켜서 마지막 순간에 동물을 희생시키고 동물의 폐 조직을 검사합니다. 동물 폐 조직이 사람 폐 조직에 나타났던 그런 병변 양상과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게 이제 정상 쥐의 폐예요. 이게 가습기 살균제가 노출된 폐의 쥐예요. 쥐의 폐죠. 죄송합니다. 뚱뚱해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쥐가 숨을 들여마셨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관지가 막혀서 내뱉은 숨이 나가지가 않고요. 이제 풍선처럼 변해버리는, 이걸 보고 우리가 풍선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독한 어떤 병변이 폐에 생겼다는 거죠. 요게 이제 사람, 정상 사람의 폐고요. 실제 폐 손상 환자의 폐인데 굉장히 빡빡하고 뭔가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죠. 요게 이제 정상 쥐고요. 그 가습기 살균에 노출한 쥐인데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뭔가 굉장히 빡빡한 그런 병변이 재현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에 보건복지부 그 기자회견 때 저도 나가서 이런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요. 이때 이후로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 이듬해 2012년도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된 추가 피해자 및 사망자 보고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거 공로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현재 6,000명이 넘어요. 이게 작년 말 보고고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현재 1,461명까지 늘어났어요. 사망한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800만 명 정도가 노출됐을 거다. 여기서도 쓰신 분 많죠. 이런 가습기 살균제 노출을 저희가 독성 연구를 해서 더 이상 못 쓰게 막고 이 800만 명이 모두 위험해지는 것을 저희가 막았습니다. 독성학자는 사람을 살리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죠. 어디 미래의 과학자들이 독성학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생기고 있나요? 자, 독성을 좀 바로 알아야 돼요. 저희가 모든 물질은요, 적절하게 잘 쓰면 약이 되고요, 굉장히 많이 쓸 때만 독이 돼요. 유독물질이 검출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신문기사들 많이 나오는 거 많죠. 이 슬라임 굉장히 한동안 막 문제가 됐었지만은 결국은 안전하다고 판명이 됐죠. 여러분들 언론에서 어떤 유독물질이 검출되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유독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들은 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노출될 때 어느 정도로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독성이 나오는 정도의 노출은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해서 2분 남았습니다. 비교해서 위험할 때만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연구하는 것이 바로 독성학자입니다. 저는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밥도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독성 상식을 좀 갖고 계세요. 이게 물입니다. 컵 안에 있는 물은 우리가 증발되는 거 잘 모르죠. 여름철에 아주 더울 때 공원 같은 데 막 분무하죠. 시원해지죠. 그런데 그 물이 땅바닥에 떨어져 축축한 것을 못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증발해가지고. 근데 그 증발되는 물 속 안에 있던 것들은 증발 안 하는 것들은 증발 안 하겠죠. 그런 것들은 입자가 돼서 공기 중에 둥둥둥 떠다닙니다. 이게 이제 가습기이고요. 여기에다 가습기 살균제를 넣었을 때 물을 분무하죠. 물은 더 증발해요. 그 안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는 증발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어떤 입자가 돼서 그게 사람한테 흡입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게 물이 방울 떨어지면 튀죠. 이런 방울들이 굉장히 미세한 방울들도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이렇게 물기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이 물기둥 속에 있는 어떤 물질들은 다 입자가 돼서 우리 사람한테 흡입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샤워기, 싱크대 이런 데 주변에는 그 세제 같은 거 많이 쓰죠. 이런 세제들이 물방울에 튀어 올라가서 물방울을 증발하고 이런 세제들의 입자가 발생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흡입할 수가 있게 돼요. 샤워를 오래 하지 마세요. 짧게 하세요. 한 5분 이내로. 자, 많은 종류의 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하죠. 각종 모기향이라든지 고등어 등등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들이 있고요. 우리 이제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세먼지를 마시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 독성 작용이 나타난대요. 그러나 미세먼지는 1999년도 70에서 2018년도 50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이상 되는 날짜 수는 거의 3분의 1이 넘죠. 1년이 365일인데 여기 대전 못 가요. 대전 보면은 130일이나 되죠. 야, 1년에 3분의 1을 굉장히 미세먼지 나쁨 속에서 살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나쁘면 심장에도 변화가 되고 심장 상태도 안 좋아지고요. 여기 보면은 어느 날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거예요. 막 200, 30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굉장히 높은 농도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 날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안 좋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온다고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뭔가 탈 때 발생해요. 탈 때. 그래서 뭔가 탈 때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요. 자동차가 다닐 때 타이어에서도 미세먼지들이 발생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독성 연구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미세먼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흡입독성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어떤 누님께서 흡입독성 연구를 하죠. 세포에 대해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저씨들이 동물 흡입독성 연구를 합니다. 이게 흡입독성 연구 장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써서 저희들이 흡입독성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독성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세먼지가 호흡기, 심혈관, 뇌 어떤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독성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는지, 또 의약품, 건기식 이런 것들을 개발을 직접 해서 미세먼지의 인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독성 저감물질 발굴을 성공했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2019년 11월 달에 이제 보도된 건데요. 우리 연구소에서 국내 최초 미세먼지 손상 모델을 통해서 유효성 평가를 입증하고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손상을 저감시키는 물질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에 이전해가지고 이제 곧 제품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손상에 효과가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제 이용하시면은 훨씬 미세먼지 속에 살아남기가 쉬워지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소 유튜브 KIT가 저희 연구소인데요. KIT TV, 그래서 T자를 빼고요. K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구독자 수가 2,200명이에요. 저희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4월달에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500명도 안 됐어요. 그때는 우리 과기부사나 출연연 23개 출연연 중에 20등이었어요. 구독자 수가. 그 중에 3개는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꼴찌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500명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출연연 4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이 KTV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